인천 지역에 준공업 미분양이 대거 늘었답니다. 한 500여 가구이던 것이 한 1500 가구 정도로 한 1000 가구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요. 전국으로 보면 이 미분양은 조금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조차도 믿을 수 없고, 지금 준공업 미분양이 계속 늘어난다 하는데 전국으로 뭐 6만이다 8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미분양의 수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왜 늘어나느냐, 지난 몇 년 동안 가격을 너무 많이 뻥튀기해서 올렸기 때문이죠. 사람들 머릿속에 6억 8억 10억 뭐 이런 얘기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와 있죠.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꽤 이제 심각한 수준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이제 건설사들, 시행사들 대거 지어놓고 할인 분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높은 가격에 이 분양가를 책정해 놨기 때문에 30% 40% 50% 할인해도 여전히 비싸서 사람들이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좀 더 우려하고 염려하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될까?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나? 고민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닥칠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 지내야죠. 그냥 되는 게 있겠습니까?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더 힘겨운 상황들이 계속 닥칠 것 같습니다. 더 우려스러운 거죠. 더 염려스러운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어떻게든 좀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될 것 같지 않네요.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.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나, 이 건설사들, 시행사들이 그냥 조금 힘들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대거 아마 망가지고 막 부도나고 파산하고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이제 그 여파를 겪을까요? 그로 인한 그 관련되어 있는 업계들이 이제 대금치금 못 받고 부도나고 임금 체불 받고, 이제 가장 경제적인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로 인한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요, 건설사들 자기 자본 비율이 5%밖에 안 되는 것도 20% 30% 50% 계속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. 그러지 않으면 그 부동산 PF로 인한 그 대출 때문에 이 제2금융권이든 아니면 다른 금융권이든 금융권들의 부실도 커지고, 그로 인한 이제 충격은 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와 같은 이제 대출이 이제 자유롭게 나오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. 자영업자들 대출 받기 어려워질 것이고, 개개인들도 더 이상 이제 대출이 수월하지 않을 겁니다. 점점 이제 선진국처럼 바뀌어가는 거죠. 더 이상 이제 경제 성장은 적고, 고령화되어서 소비는 줄어들고,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결국은 우리네 사람들의 삶이 더 힘겨워진다라는 거,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, 그로 인한 상황이 더 이제 예사롭지 않게 바뀐다라는 겁니다.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막막하고 참 두렵죠. 겁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도 궁리해야 될 것 같고요. 참 잘 따져보고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놈의 나라가 저 미분양들을 전부 세금으로 대거 사주겠다라는 그런 짓거리들만 못하게끔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정부를 감시해야죠. 근데 또 이제 예전처럼 이명박 때처럼 박근혜 때처럼 이 미분양 물량을 대거 사주려고 해도 이제 정부 돈이 없습니다.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마 건설업계나 시행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앞으로는 저 미분양 물량이 되게 높은 가격에 분양가 책정하고 뭐 살짝 20% 30%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겠지만 아마도 그러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돈이 없어서 아마 그러고 싶어도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봅니다.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현실이 얼마나 이제 힘겨워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. 여러 상황들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도 연끌해야 된다, 집값 오른다라고 개소리하는 놈들도
여전히 있고요. 이러는 거 보면 지금 말고 2025년 한 하반기쯤 돼서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고 난 이후에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난 다음 그때쯤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힘겨워지는, 좀 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다라고 봐야죠. 결국은요, 이 힘겨운, 이 어려운 상황들이 아마 계속될 것 같고, 좀 더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.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엄난한 시간들이, 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데, 좀 더 두고 봐야죠. 마음을 좀 더 굳게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쉽지 않기 때문에,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.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정신 차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무지막지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봐 겁이 많이 나죠. 이 엄난한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,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라는 걱정, 염려 이런 것들도 가득합니다.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. 아마도 시간이 더 지나면 이놈의 나라가 아마 많이 망가지고 많이 재편되고 많이 리셋되고 나면 이 무리하게 빚을 지고 욕심을 부렸던 이들이 대거 망가지고 나면 좀 많이 리셋되겠죠. 새롭게 아마 분위기가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. 줄 수 있어? 그렇게 되는 것에 이제 일환으로 미분양 물량이 폭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미분양 물량을 대거 사들여야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철저히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요즘입니다. 미분양 물량들이 대거 늘어난다.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.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은 다 겉으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. 쉽지 않다고 하죠.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?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여야 되겠죠.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. 차근차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. 2024년 12월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관찰하고 잘 지켜보면서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힘겨워지고 좀 더 곤욕스러울 것 같으니 마음을 더 단단히 먹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좀 더 굳게 마음 먹고 어떻게 살지 대책 마련을 잘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